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경제 뉴스는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과 이것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둔촌 주공,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한 2, 3년 전쯤에 부동산 투자 단톡방에서도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 이 아파트가 이제 멸실이 되고 이주로 다 이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이게 대단지 12,00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이니까 거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단군 이래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당연히 이런 아파트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단군을 갖다 붙이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000 가구가 들어올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19년도 초에 그 송파 가락동에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을 때 9,500세대였습니다. 거의 1만 세대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고, 이게 엄청난 공급 충격을 줬는데요. 그것보다 많은 12,000 가구가 들어오고 순 증가되는 물량이 한 거의 5,000에서 6,000 세대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공급이 돼줘야지 이제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될 텐데, 지금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벌어졌고, 그 갈등은 이제 공사비 5천억 원 가량을 증액하냐 마냐 해주는데 형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좀 벌어진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대단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치권 행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여기 건들지 마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붙이고 그런 사건이 나면서 사람들한테 참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번에 타워 크레인을 6월 달부터 철수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는데,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사가 6개월 지연되면 사실 엄청난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조합원분들은 땅을 내놓고 어딘가 전세나 월세로 가 계실 텐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 월세 이런 걸 지불하실 테고, 그리고 어쨌든 현장을 보전해야 하니까 인건비도 그냥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갈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공단도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인지 타워 크레인을 철수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50개 이상의 타워 크레인이 있대요. 워낙 큰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대대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분쟁 갈등이 왜 있는 거야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민간 분양가 이 통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분양가를 정부가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좀 자금을 조달해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가져온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공사한테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갈 수 있도록 공사하는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 하는, 정부가 일반 분양으로 돈을 못 받게 하니까 조합원들은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형식, 그리고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지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합원들은 화가 나고, 시공사도 요즘의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 속에서 미치면서 장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금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는데, 애초에 일반 분양을 잘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합원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제값받고 땅을 못 팔게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분양은 아주 저렴한 집값으로 공급이 되고, 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많이 내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주 좁은 방에 덥게 해놓고 습하게 해놓고 둘을 넣어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 문제가 공급 부족에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체감 지수는 한 달 새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택 사업 경기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많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에 완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전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긴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 공공택지에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LH가 땅을 사들이고 그 땅을 불화해서 민간 아파트를 지을 때 이거는 공공이 사들인 땅을 불화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땅을 저렴하게 정부가 지원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걸겠다라고 하면은 이 시공사나 분양을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땅을 싸게 받아왔기 때문에 애초에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도 미치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중반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심상치가 않고 계속 올라갔고 또 전세 가격도 흔들리니까 지난 여당 그러니까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 쪽 정부에서 뭘 했냐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걸었습니다. 민간 택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살고 계신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 있을 건데요. 그게 민간 택지인 겁니다. 어느 날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가의 땅이 아니고 공공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이기 때문에 민간 택지가 되고요. 거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에는 걸 수 없었습니다. 왜? 민간의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은 LH는 땅을 매입한 다음에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할 말이 있던 거예요. 아니 땅을 싸게 받아갔으니까 집을 싸게 지으라는데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재값 쓴 제값을 받아도 땅은 싸게 사왔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지킬게요가 따라주는데 민간 택지에 같은 경우는 내 땅인데 내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둔촌주공처럼 일반 분양을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조합원들이 제값의 땅을 못 팔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헐어가지고 집 짓는 데다가 줘야 하고 이게 참 웃긴 게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반 분양의 분양가 상한제를 걸면은 좀 저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일반 분양이라는 게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점을 많이 쌓아가지고 받는 형태 추첨으로 받는 형태인데 그분들은 무주택을 오래 유지했다는 이유로 집을 싸게 받는데 그래요. 그건 공공의 땅을 만든 공공택지 아파트에서 싸게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 민간택지 이 땅을 소유하면서 세금 낼 거 내고 그 지역에 재산세를 내므로써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고 이런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더 투여해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 반면에 누구는 이 민간 택지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지만은 무주택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일반 분양을 싸게 맞아서 로또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0억 차익을 안겨주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분양을 받자마자 내가 10억의 분양을 받아도 즉시 시가는 20억에 이르는데 이분들이 싸게 받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로또를 주기 위해서 그 땅을 관리하고 세금 내온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일단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8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 이문동 그러니까 외대 앞 회기역이라고 하는 곳. 이 지역에 이제 이문 1구역에 레미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레미안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지역에 분양이라고 써있 제가 좀 중간에 사라져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게 이제 외대암역인데 이 근처에 이게 이문 1구역이고요. 이게 이문 3구역입니다. 이 이문 1구역이 약 3,000세대에 이르르고 이 이문 3구역이 4,000세대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7,000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마레프가 제가 알기로는 약 4,000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물량이기 때문에 7,000세대면 거의
반포자의 6,000세대에 필적하는 그런 물량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위에 일대에 이 장위 뉴타운 쪽과 연결이 되면서 경희대 앞에 외대역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뉴타운이 새롭게 들어설 텐데 여러 기사에서 보면은 이 조합 사무실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좀 완화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에 대한 부담을 좀 덜면서 일반 분양으로 그 건축 비용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뭐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국토부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자재값이 오르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도저히 분양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새 아파트가 안 나와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촉진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선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적정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이 조합들의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요. 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생길 우려가 많아집니다. 실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나 경희공자이 같은 곳들도 평당 2,500만 원의 분양에서 30평대가 7억이 넘는다고. 와, 강북에 어떻게 7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어? 아무리 신축의 브랜드 아파트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라고 미분양과 미계약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로또가 아니니까는 쉽게 청약을 못 넣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서울에 무조건 올라, 서울만 사면 올라라고 하지만 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저 가격에 더 올라갈까라고 하면서 분양 열기가 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열기가 가라앉으면 이제 좀 정말 자기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감당 가능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는 수요들이 발생하게 되고, 완공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전세 물량 이런 게 발생하면서 전세 가격은 좀 안정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분양이 원활해지면은 절차 사업인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다른 사업장들도 속도가 나면서 좀 빨리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집에 사시던 분들이 어딘가 공사할 동안 이주해야 되는 멸실 수요,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분들을 받아줄 버퍼주택, 버퍼링이 필요한 이 분들을 이제 마치 댐처럼 사람들이 쫙 나올 때 받아줬다가 이제 좀 이렇게 가뭄과 홍수를 통제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나와서 살 집이 필요한데, 그거는 순수한 완전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녹지에 지어지는 신축, 완전한 순공급, 기존에 살던 사람이 없던 순공급이 생겨나야 이 멸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멸실 수요를 감당할 정말 새 주택들, 이명박 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이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은 이제 민간 택지가 아니고 공공 택지일 겁니다.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이신 분들에게 이쪽으로 청약을 로또식으로 안겨주게 되면 이제 기존의 갭 투자로 미리 전세 껴놓고 집을 살려고 했던 실수요자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패닉 바잉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청약 쪽으로 몰려오게 되고, 이 청약 쪽에서 어느 정도 그 멸실 수요와 신규 수요를 감당하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들이 좀 진행이 돼도 좀 완만하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공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좀 느낌이 좀 그렇게 가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거기서 나타날 무주택자분들에 대한 기회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그 여러분들의 기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